제게는 딸아이와 대학교를 다니는 딸아이와 고3인 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저도 공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.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저희 딸아이와 아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늘 있어요. 제가 도박을 좀 깊이 빠져서 힘들어할 때 아이가 참 많이 아빠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딸아이가 특히. 근데 그걸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제가 애써 부인하고 내가 결과적으로 도박을 통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망상에 빠져서 아이의 그 자라던 시절에 위로가 되지 못하고 힘이 못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딸아이는 저를 보기 싫어했고 제가 회복 과정에서도 그냥 아빠의 일일 뿐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듯이 저와 같이 대면하는 것조차 싫어하던 딸아이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.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.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? 근데 역시나 딸아이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생일을 기억해주고 딸아이 어려움이 있으면 뭐 들어주지도 않지만 톡으로라도 남겨놓고 문자로라도 보내고 그 과정에서 딸아이가 마음을 열더라고요. 열고 요즘은 딸아이가 다니는 대학에 저를 불러서 캠퍼스에 꽃도 구경시켜주고 같이 꼭 안아줘주고 친구들 보면서 저 보기도 싫어하던 그 딸아이가 우리 아빠야 하고 자랑도 하고. 근데 너무 고마운 게요. 딸아이가 운동하던 아이인데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면서 포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하고 또 가족도 혼란스럽고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 했는데 딸아이가 대학 가는 과정과 제가 회복하는 과정과 많이 겹쳐지거든요. 그 뒤로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도 공부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.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열심히, 제가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근데 놀랍게도요,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3학년인데 단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. 딸아이는 등록금 한 푼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.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제가 알거든요. 근데 그 딸아이가 너무 고마운 건 아빠의 이런 모습 속에서 상처와 고통이 참 많았을 텐데 이 아이가 내 죄책감을 자유롭게 해주는구나. 만약 제가 회복됐어도 딸아이가 힘들었다면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가슴 아프고. 그런데 딸아이가 부모가 줄 수 없는 은혜를 딸아이가 베풀어 줬어요. 누구보다도 딸아이가 제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그 열심을 내주고 방황하지 않고 잠시 방황도 했지만 그것을 돌이켜서 아빠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하는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이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. 아들도 참 많이 방황을 했어요. 제가 이런 모습으로 도박 중독으로 살다 보니까 아이를 챙겨주지도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머리가 제법 있는 아이였는데 점점 공부를 않더라고요.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제 옷차림도 그렇고 챙겨주지 못하니까 늘 초라하게 학교 등교하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구질구질하다고 싫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몰랐어요.
근데 그게 아파서 결국에는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고3인데 지금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. 근데 그 아이가 놀랍게도 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뒤늦게 이제 누나 모습도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, 근데 자랑 좀 할게요.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정규에서 늘 6, 7위 안에 들어가요. 이번에는 3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공부 잘하는 게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살아겠다는 그 모습이 되게 죄책감을 줄여줘.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에요. 내가 뭘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고마운 선물을 준 저희 아들이, 딸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고맙고. 어머니를 갖다 제가 미워했다고 했잖아요. 도박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알게 됐어요. 아, 사랑이라는 게 내가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잘 되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내 노력이 사랑이 아니다. 그것은 내 집착이다.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된 게 어머니가 모르셨구나. 나를 사랑하는 법을, 귀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모르셨던 분이구나.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히려 안타깝고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어머니를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도박이 아니었더라면 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. 내 평생을 어머니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을 뻔했는데 도박으로 해서 나를 보게 되고 불쌍한 나를 느끼게 되고 가련한 나를, 이 쓰레기 같고 병신 같고, 제 이름이 세 가지예요. 하나는 잡놈, 아까 말씀드린 잡놈, 하나는 개진상, 그 다음에 제가 스스로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. 호로병신. 근데 그것들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죠. 그럴 수 있는 거는 저한테 전혀 그게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.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부터 내가 안타까워지고 내 세월이 그리워지고 그 세월들을 아쉽게 보낸 세월만큼 이제 남은 시간들은 한 시간을 정말 10년처럼 100년처럼 살다 가자. 이게 도박을 내게 준 선물이에요. 제 성격이 많이 안정되어 가는 걸 많이 느끼고, 그리고 바뀌는 걸 보게 돼요. 어쩔 수 없다. 성격은 못 바꾼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타고나는 성격도 바뀐다고 믿게 됐어요. 왜냐하면 그렇게 급했던 사람이 요즘은 아내가 다른 사람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근데 정말 그렇게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강박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도박으로 인해 온 것보다도 사실은 제 타고난 성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것이 도박으로 인해서 더 업그레이드 됐죠. 근데 그것들을 정말 내려놓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도박을 내려놓으면서 많이 완화도 됐지만 그래도 나오더라고요, 성격들이. 그런데 이제 성격 변화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게 있다. 여기저기 이제 자문도 하고 또 책도 보고 하면서 제가 선택한 게 명상이었어요. 제가 15분에서 20분 정도 매일 아침 명상을 합니다. 그때는 명상이 처음에는 이제 음악 틀어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 음악도 없이 그냥 조용히 제 시간을 갖는 시간이에요. 그때는 핸드폰도 꺼놓고요.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.
하지 않고 그때 하는 게 뭐냐, 내 생각까지 다 내려놓기.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작을 하죠. 욕심도 내려놓고 계획도 내려놓고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강박증도 내려놓고, 그러면서 한 가지씩 설정을 해요. 오늘은 겸손한 마음을 만들자, 내 안에. 그래서 오늘은 겸손하고 정해요.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죠. 특히 다른 많은 좋은 생각들보다도 그 겸손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를 보내요. 그게 제게는 참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2007년에 단도박 모임에 나갔어요. 근데 10년간을 계속 재발했어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매번 재발했다고 가서 제 도박 마지막 날짜는 오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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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죽했으면 이제 다른 분들이 뻔뻔한 놈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. 너는 안 될 놈이다. 너는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안 될 것 같다. 근데 진심으로 말하면 저는 한 가지 딱 믿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. 진실하라며. 난 그거는 속이고 싶지 않다. 진실하고자 한다. 어떤 때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죠. 수치감도 들고. 그렇게 재발을 했던 사람인데, 너는 안 될 거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인데, 저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를 거라고 봐요. 저는 지독한 사람입니다. 정말. 도박에 관한 한 무력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. 근데 저도 낫잖아요. 한 가지 정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. 왜 하십니까? 도박을 왜 하십니까? 그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. 사실. 그 이유를 알 때 내가 도박을 버려야 될 이유도 정확히 생기는 거죠. 이유도 뭣도 없이 그냥 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저는 목적이 있었어요. 도박을 통해서 내 삶도 바꾸지만 가족들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진 게 도박이 나를 속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. 이유는 분명히 우리는 알고 합시다 하더라도. 제가 그렇게 재발하고 28년 동안 도박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선생님들을 비난할 자격도 없고 가르칠 입장도 아니에요. 근데 딱 한 가지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할 말이 있다면 도박의 이유는 알고 합시다. 나는 재벌되고 싶다, 이 도박으로. 지금 조금씩 다르지만 나중에 큰 도박꾼이 돼서 정말 재벌도 부럽지 않은 큰 돈을 따고 싶다. 뭐 그렇게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하세요. 근데 어느 날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는 순간은 정말 이게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? 그때 도박이 미워질 거예요. 가족을 위해서 한다? 그럼 그렇게 세우세요. 그리고 그걸 분명히 하세요. 그러면 그게 싫어져. 이 도박이 가족을 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날, 내 마음을 돌이키는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. 도박을 하는 이유를 먼저 저는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분명히 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도박을 한다.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. 해보시고 이게 아니다, 거짓말을 쳤구나 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바보는 아니잖아요. 병자기는 하지만 바보는 아닌데 바보짓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. 알고서 바보는 될 수 없잖아요. 그럼 그 이유가 정말 아니다, 타당하지 않다, 이루어질 수 없다, 도박이 나를 속였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
제가 그랬듯이 우리 선생님들도 더 단호하게 단도박의 길을, 도박의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제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. 행복한 사람 고생 많이 했어. 참 힘들었지. 너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나도 힘들었어. 하지만 너와 내가 만나니까 행복이 뭔지를 보게 되고, 도박이 미워지지 않고 오히려 도박이 내게 준 소중한 선물을 내가 잃지 않겠다고 내 가슴에 꼭 품을 수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. 도박으로 힘들었던 나도 나였고,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도 나라는 걸,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걸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. 고마워.